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훈 나이트 클럽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왜 양복을 입고 왔습니까? 첫날이니까. 다음 주에는 그냥 난닝구 입고 나올까 생각 중입니다. 네. 대통령 넥타이 아닙니까 이거? 아 그래요? 예, 제가 한 달 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네. 내내 전화기를 켜놓고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비정하다. 네. 그걸 넘어서 협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 확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협치해야지. 협치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이런 욕심쟁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관훈 나이트 클럽이 아주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건 소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집에 갈 뻔.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그 TBS TV 네. 정봉주의 품격시대 거기 나갈 때는 온갖 분장에다가 양복까지 입고 나오는데 왜 이래 오늘은? 그렇죠. 네. 오늘 뭐 TV로 나온다, 그러니까 TV가 아니라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김용민 PD가 이렇게 입고 나올 줄 몰랐어요. 아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양복 입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니 넥타이 하나. 저 맞는 와이셔츠가 있다는 건데 네. 어디 사셨는지 저한테 정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사야 됩니다. 맞춘 거야. 자, 오늘 관훈 나이트 클럽 우리가 참 많은 장소를 전전하면서 그동안 제작해 왔습니다. 네. 한겨레 그 카페 미디어 예. 후. 예. 거기 이제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도 했었고 그리고 지식 라디오 네. 저기 어딥니까 그 가산 디지털 가산 디지털 단지. 예.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녹음했다가 네. 파일을 날려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우리 민동기 옥장께 연락을 드려서 재녹음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그 썩은 감을 씹는 심정으로 네. 알았다. 상근이한테 연락해보지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상근 점점점 네. 바빠요. 썩은 감을 씹는 심정으로. 진짜로 그 뒤에 얘기를 안 했어요. 상근 점점점 바빠요. 그래서 그동안 방송을 쉬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네. 그러다가 또 어딥니까? 우리 충정로에 있는 벙커원 가서 녹음. 그렇죠. 예, 벙커원 가서는 저희가 한 장비를 세팅하는 과정이 한 40분, 50분 이렇게 걸렸습니다. 분명히 제 시간에 왔는데 뭐가 안 돼요. 예. 천장은 무너져 있고요. 그러니까 천장 무너져 있고 그래서 김용민 PD가 혼자서 정신이 없어. 예.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가죠. 예. 네. 그렇죠. 제가 요즘 살이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장비가 안 돌아가가지고 에러가 나가지고 제가 진땀을 빼서 살이 좀 빠진 겁니다. 미디어 토크 시작을 할 때는 네. 대학로 벙커원에서 그렇죠. 그때 했었거든요. 저 거기 처음 제가 관훈 나이트 갔을 때도 대학로 벙커원이었는데 네. 그때 들어가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막 짐이 막 쌓여져 있고. 맞아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 또 경비하는 분이 장난 아니에요. 경비하는 분이 다른 사람은 다 그런 대로 친절하게 대하는데 유독 우리 동기 형만 싫어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그 녹음을 늦게 했습니다. 밤 10시 넘어서 하고 이랬는데 딱 한 두 번째까지 괜찮았거든요. 네. 세 번째 딱 해서 오니까 제가 봤을 때 추정인데 그날 굉장히 화가 나신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주차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김용민 PD랑 녹음하고 끝나고 잠시 간다. 여기 빈자리가 있으니까 좀 하겠다. 또 밤이었어요, 밤. 네,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저씨가 그 주차하는 그 장소에서 딱 해서 차를 못 대게 돼. 그래서 이 아저씨 지금 왜 그러나 그래가지고 저쪽에 돌아가서 이제 제가 김용민 PD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지금 굉장히 강경하다. 얘기를 하니까 막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김용민 PD한테 전화하는 걸 보고 나서.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아저씨 왜 저러지? 그래서 굉장히 좀 어이벙벙한 사태가 한 번 있었죠. 그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과거에 개를 맨손으로 잡았다.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좀 이상하셨어요 그때. 여기나 저기나 모든 화의 근원은 주차군요. 그렇죠. 그래요. 모든 게 다 주차가
저는 이제 한 10년 이내에 벌어지는 전쟁은 네. 주차 문제. 그 전쟁은 끝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고기춘 실장님. 예, 네. 공항 빌딩. 네. 예, 그래요. 또 생각해 보니까 대학로에도 우리 고기춘 실장님이 네,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우병우급으로 좀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병우급으로. 예. 집요해요, 그분은. 진짜 집요하시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국민 TV 이제 9층에 TV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이렇게 보이는 우리 관훈 나이트 클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도 유튜브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 광고를 많이 해주시면은 네. 또 우리 출연료도 인상이 되고 네. 여러분들 많이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라디오에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TV로 올라온 거야. 뭐 그렇죠. 근데 뭐 출연료도 출연료인데 이거 책상 좀 바꿔주세요. 그 책상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너무 의자, 더러운 거 아닙니까 이 이거? 의자가 말이죠. 그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네. 넘어갑니까? 아니 턱 꺼지면서 이게 그 의자입니까? 날카로운 봉이 이 항문을 급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셋 중에 하나가 네. 복불복으로 여기 중국 공사를 마치지 않은 그런 혹시 제가 방송 중에 땀을 흘리거든. 의자에 다 앉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훈 나이트클럽 이제 보이는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근데 꼭 보여야 되나요? 근데 보여야 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네. 우리가 오디오 팟캐스트로도 나오고 네. 이 비디오 이제 또 이렇게 유튜브로도 나가기 때문에 네. 원소스 멀티 유스, 원소스 멀티 CF, 원소스 멀티 그 인컴 이런 걸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 그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신청할 것인지 여러분들 이 정보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제가 광고 반, 방송 반,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방송 반, 고기 반, 방송 반, 광고 반 이렇게 쓰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자, 오늘 관훈 나이트클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서서를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본론 몇 가지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본론 오늘 한번 3가지 정도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한 3가지 준비하시면은 우리가 한 몇 가지 소화합니까? 보통 하나? 아니 근데 서서를 푸는 순간에 다 나와요. 다 거기에? 그것들이. 알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아주 미디어에 큰 이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소식은 뭡니까? 뭐 관훈 나이트 클럽이 재개를 했으니 뭐 최근 가장 뭐 주목받는 이슈도 그렇고 공영방송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장겸이 형은 언제 그만둡니까? 이거 뭐 서설에 다 나온다니까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MBC부터. MBC부터. 최근에 그 최승호 PD가 그 공범자들이라는 너무 기대가 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중에 하나로 미디어오늘 옛날 그 보도를 찍으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찍고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내려가시는데 제가 이제 농반 진반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선배, 장겸영님은 어떻게 좀 좀 태도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승호 선배가 말도 끝나기 전에 그 양반은 안 나가. 얘기를 들어보면 MBC에 있는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안 나가 그러더라고요. 확고하다는 거죠. 그래요. 아니 뭐 자기가 무슨 거기 MBC가 개인 방송도 아니고 말이죠. 뭐 결국에 쫓겨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겸이 형님의 스탠스가 MBC 구성원들도 확실하게 아니까 이런 우리는 돌아가겠다. 김장겸은 떠나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곳에 배치가 되셨거나 김재철 사장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유배에 가셨던 이런 분들이 우리가 갈 테니까 장겸영님이 나가쇼. 지금 내부 분위기는 이래요. MBC 내부 분위기는. 그러면은 뭐 결국 쫓겨나는 수밖에 없겠네요.
뭐 그렇죠. 이제 본인 발로는 안 나가려고 하실 테고 뭐 아마 쫓겨나는 형태가 딱 되면은 언론 탄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버 액션 해주기를. 이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다고. 자유한국당이 네, 언론장악 저지. 네.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런 거는 또 나의 쓰임새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 전공 아닙니까? 이쪽에 전문가니까. 자유한국당에 한번 정식으로 한번 오퍼를 때리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화를 안 받아요. 과거에 좀 항의하려고 전화했던 분들이 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 정말 지금 같은 때는 정말 기대됩니다. 예. 그 김용민 PD와 홍준표의 만남이. 그 준표 형하고 나하고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홍준표 형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네.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더만. 그도 그럴 것이 자유한국당이 큰 혼란기를 겪었고 그래서 그 다음 유일하게 구심점을 형성했던 사람이 홍준표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누군가가 나선다는 거는 사실 좀 현재로서는 엄청난 모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홍준표 중심으로 갈 가능성은 높은데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자멸의 길로 가는 거죠. 뭐 그렇다고 원유철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생존의 길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 전번에 제주도에 가서 당대표 후보들 토론회를 하는데 선배님 이제 물러나십시오. 후보 사퇴하시고 저를 네.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유철 후보를 보니까 내가 한번 보고 역량을 한번 검증해 보고 맡겨도 되겠다 하면은 내가 그러면 뭐 사퇴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철이 그러면은 선배님 지금 나가실 때입니다. 홍준표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 그거는 거의 김장겸 마인드로 지금 자신이 계속 밀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홍준표 전 지사는 너무 그 흔히 말하는 그 JTBC라든가 이런 보도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태극기 집회에 많이 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표 선수가 되는 데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폭을 완전히 좁혀놓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뭐 재집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요원한 얘기고 지금 자기들의 지금 가장 당면한 목적은 흩어진 보수를 다시 규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태극기부터 규합을 시키고. 그러니까 흩어진 보수도 아니고 흩어진 지금 태극기 부대를 일단 거기서부터 좀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게 그 태극기 부대가 만든 게 새누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 대선 후보였던 조원진 쫓겨났다고. 아니 거기가 지금 분야돼요. 거기가. 아니 네.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네. 그 국회의원을 제명시켜 버렸으니 순식간에 원내 정당에서 원외 정당이 된 거예요. 기득권을 버린 거죠. 기득권을 포기한 진정한 혁신이지 그게. 기득권 청산.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당명부터가 혁신적이잖아요. 네. 남이 버린 당명을 재활용하는. 주소와 쓴다는 게. 그래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뻘짓하고 개막장 짓을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든 이 보수 정당의 존재감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해서 흩어진 보수를 끌어모으기 위한 목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보수 정당들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저거는 자기들 내부 단속용이지 뭐 문재인 대통령 타격을 위한 용도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설령 그런 목적이 있다 한들 그 통하겠어요? 되겠어? 그래서 저는 그 정치 저널리즘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말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그냥 만약에 보도를 할 거면 짤막하게 하고 사설이나 논평이나 칼럼이나 이런 걸로 저는 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한국의 정치 저널리즘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막말을 하고 거기 상대방의 반응을 하고 공방이 벌어졌다. 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게 먹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예 무시하거나 아예 논평을 통해서 조져버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자꾸 그걸 겨냥해서 저는 홍준표 전 지사가 더 세게 얘기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이제 홍준표가 그 저 홍석현 전 회장 네. 겨냥해서 중앙일보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일보도 너무 나가. 네. 뭐몇 개 면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적하고 뭐 네. 한 면을 털기도 하고 그 중앙일보를 갖다 바치고 JTBC를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 그 조카가 누군가 봤더니 이재용.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리가 뭐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다. 너무 반응하면 이게 홍준표를 키워주는 거야. 그래서 JTBC 중앙일보에 대해서 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보수 세력들이 홍준표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웅으로 만들어 주는 홍준표에게 저 사람이 예, 드디어 저런 좌파 얘기 아양 떠는 언론에 적수가 되는구나. 이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지나가다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든지 아니면 JTBC의 코미디 프로에서 홍준표 한번 갖고 놀리는 거 그걸로 넘어갔어야 할 문제다. 정색을 하고 화를 낼 문제는 아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고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조용히 고소하면은 그거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적어도 중앙일보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하더라도 JTBC 기자들이 봤을 때는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지금 그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뭐 언론장악 특위? 네, 언론장악 저지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저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자유당에 대해서 옛다 관심 이렇게 한마디 해준 건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일단 아니 언론장악이라는 말을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입에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뭐 위원장이 강효상 의원입니다. 우리 저 최동욱 검찰총장 날렸던 그래요. 그것도 청와대 곽상도 수석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보도를 했다. 이런 의혹을 신경민 의원이 제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곽상도나 강효상이나 지금 다 자유한국당 의원이네요. 그렇죠. 곽상도도 거기 끼지 뭐. 기억 막 가는 거 뭐. 그래요. 그래도 뭐 역대 뭐 독재 정권 에서도 뭐 보기 힘든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갔더만 보니까. 역대 독재 정권 어느 정권? 박근혜 정권? 박정희 정권? 예. 한 10년 한 2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래요. 자, 이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MBC를 쉴드를 쳐주고 있는데 장겸이 형. 그러면 지금 절대 안 나간다. 이거 아니에요? 안 나가죠. 근데 안 나가는데 어쨌건 이제 MBC 내부에서는 계속 이제 얼어붙어 있다가 지금 뭐 조금씩 그래도 뭐 지금 목소리라도 좀 내는 시작이 된 것 같긴 해요. 물꼬를 트신 분이 바로 우리 김민식 PD 아니겠습니까? 김민식 PD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김민식 PD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갑자기 중계를 시작을 하면서 되게 뜬금없이 이분이 되게 영어 공부 책으로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너무너무 똑똑한 분입니다. 드라마 PD. 돈도 많이 버셨더라고. 책 많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페이스북 라이브를 딱 키더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PD가 영어 공부하는 법을 책을 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글을 올려봤다. 지금 이 순간 쓰고 싶은 글을 쓰다가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지금 내 꿈은 MBC 사장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막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김장겸은 퇴진하라 이거를 상암 MBC 안에서 그렇게 목 놓아서 외치신 거예요. 지금 요즘 꿈은 뭐냐면 MBC 사장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김장겸 사장님의 퇴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사장님이 나가기를 원할 때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하고
외쳐보는 거죠. 이 물고 트는 게 어렵지. 네. 물고가 트이면요,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물들이 쳐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MBC 구성원 상당수가 로비에 나와가지고 같이 일종의 플래시몹을 했었죠. 김영국 본부장이 이걸 들고 이렇게 쭉 돌리던데 네. 그동안 어디 가셨나 하셨던 그 MBC 아나운서들도 몇 분 많이 보이고 다 계셨더만요. TV에서는 잘 안 보이셨는데 네. 다들 살아 계시고 있더만. 예. 아이고, 너무 반가운 얼굴 그러니까요. 많이 만났고 네. 이분들이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가열차게 투쟁을 하면 좋겠다. 그 앞에 무슨 천막을 달았는데 천막 지붕에다가 김장겸 퇴진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네.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그 맞은편에 또 장겸 시용스 이들이 또 나와가지고 네. 맞대응 맞불 그런 천막 시위를 벌이는 것은 아닐지. 근데 결혼이나 해야지. 점점점. 결혼은 돌파고 뭐 이런 걸로. 네. 근데 그 시용 경력 기자들 수가 적지 않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아마 흔히 말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에서 뭐 김장겸 사장이라든가 지금 KBS, MBC 경영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러나는 문제와는 또 별개로 그 이후에 MBC에 들어왔던 그런 시용 경력 기자들의 존재도 아마 MBC가 나중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사실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방송 생활 정말 수많은 사이비들과 수많은 배신자들과 수많은 쓰레기들을 많이 만났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시용 기자들이 쓰레기란 얘기는 아니고 배신자란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 그 시용 기자들은 아마 새로운 체제가 개편이 되면 자르지 않는 이상은 열심히 잘 다닐 겁니다. 그 시스템에 발맞춰서. 이 사람들이 뭐 김장겸 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있겠지만은 김장겸의 그 뭐 거취와 자신의 거취를 동일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사장님 안 되셨네, 잘 가세요 이러고 말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여기처럼 의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이념과 뭐 양식과 이런 것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듣기로는 몇몇 분들이 요새 이게 노조 사무실을 들러나라 가신다고. MBC 본부. 네. 그걸 누가 또 들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까? 뭐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김세희가 얘기했잖아. 그래요? 그 저쪽에 가서 알랑방구 끼는 인간들이 있다는 그 페이스북에 적은 게 그 맥락에서. 그러더니 자기는 이제 정말 이 더럽고 기회주의적인 세상에 환멸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결혼해야 돼. 그 페이스북이 그 맥락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돌파구로 삼는 여자들이 있다. 뭐 누가 낭설처럼 이렇게 떠드는 거 봤는데 결혼이 돌파구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의 뿌리는 바로 김세희 기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게 끝이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축복드립니다. 아니 그 장겸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제가 굳이 방법을 일러드려야 되나? 우리 시스템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3대2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그 대주주입니다. 그죠? 지분이 한 70%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해임시킬 수 있고, 뭐 임명할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방송문화진흥회는 통상 보면은 6대3, 여당 몫의 6, 야당 몫의 3. 지금은 아직 앙시앙 레짐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쪽 이제 고영주를 비롯한 MBC를 지금 이제 가장 공정한 방송이라고 우기는 인간들이 6,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를 비롯한 그 나머지 그 분들은 또 3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6대3의 구조를 엎어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뭐냐면 이제 미디어오늘도 보도를 한 건데 이렇다는 거죠 지금. 뭐가? 오늘 홍보 열심히 하시네요. 이 신문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걸 그냥
미드널 사무실로 오시죠. 예, 한번 이제 봅시다. 근데 지금 검증 때문에 몇몇 후보들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예. 고사를 하거나. 예. 그래서 방통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청문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장관급이라. 장관급이기 때문에 청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요. 사람은 있는데 네. 또 이제 또 털릴까봐. 그래서 제가 유력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이 사회적으로 참 존경받는 분인데 예. 음주운전 2회가 있어서 그것도 고사를 하셨다는 안타까운 네. 얘기도 들었고요.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냥 연기할 수만은 없는 게 지금 얘기했다시피 MBC, KBS 이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과제이 사실상 방송개혁의 사령탑이에요. 사령탑. 방통위원장은. 네. 이걸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어관 문제도 걸려 있고 종편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도 지금 방통위원회가 움직여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위원 선임도 안 되고 위원장 선임은 더 기억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고. 아니 그 굳이 그렇게 50대 이상 남성 이 그룹에서만 찾지? 네. 아니 정상근 어때 정상근? 과거 깨끗합니다. 음주운전 있어 음주운전? 음주운전 없습니다. 음주운전 할 수가 없지. 네. 차를 댈 수가 없는데 회사에서. 게다가 또 논문 썼어요? 논문이요? 네. 학사 논문. 표절했어? 네? 표절했어? 표절 아니죠. 네. 이 사람 맞춤법은 좀 많이 틀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있어. 네. 자기도 모르는 무슨 건강보험. 네. 이게 또 털리면 막 아니 근데 저 체납한 적이 없어요. 그 정상 시장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정상이 좋아. 대통령님께 편지 하나 써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 유시민 작가가 알스 신잡인가 거기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과감하게 40대를 기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40대시죠. 아니 근데 나는 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솔직히 과거는 다 털어졌고 가서 사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내 얘기였나? 네. 사실 뭐 요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 나이가 이게 44이거든요. 44인데 박정희가 44세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오늘 양복 왜 입고 나왔으니까. 대통령 넥타이로 몇 명 나오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뭐 내 얘기는 아니고 이건 이 40대 이런 인물들을 과감하게 기용을 왜 못하냐 이거죠. 아니 40대가 아니면 30대 왜 못해? 아니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30대여서 못하는 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뭐 국회의원 못하게 합니까? 뭐 장관 못하게 합니까? 과감하게 젊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몇 살입니까? 39이죠. 39. 네. 타미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뭐 30대, 20대에서도 기용을 해본다면은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아주 때묻지 않는 그런 열정과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을 네. 이 지금 만신창인 방송 개혁의 책임자로 꽂아 놓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뭐 해직 기자들 그분들을 갖다 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정치권에 기웃거렸습니까?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말자고 싸우다가 일자리를 잃은 분들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이게 또 방송과 통신을 다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적합한 인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몇몇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긴 한데 뭐 고사했다느니 뭐가 그래서 뭐 걸렸다느니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팍 될 것 같진 않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이죠.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만약에 좀 빨리 그 공영방송 개혁에 힘을 싣고자 한다. 네. 그러면 검찰을 잠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 대의도 지금 나쁜 공영방송 사장은 다 물러나시라. 네. 이 사장도 물러나시라. 이런 판인데 그래도 끝까지 저렇게 버틴다. 네. 그러면 검찰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원이 아니라 지금 뭐 박문진 이사라든가 이렇게 지금 그분들과 관련해서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약에 뭐 중앙지검이 됐든 예를 들어서 고영주 같은 경우에는 예, 문재인 예, 대통령 보고 뭐 공산주의자다 예. 이렇게
망발을 한. 그렇게 해서 지금 중앙지검이라든가 검찰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의 속도를 내거나 예.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박문진의 그 여야 구조를 그렇게 해서 바꿀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방통위가 제대로 출범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절차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이 좋은데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예. 또 이제 김장겸 형이 있는 동안에 MBC 뉴스가 말 그대로 아주 이 김장겸의 그 어떤 현재 그 권력 시스템 이걸 지키기 위해서 허위, 왜곡, 모략 보도를 또 일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방통위가 구축이 돼서 올 연말에 또 지상파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사 결과가 연말에 나오고 네. 7월부터 심사가 시작되는데 심사가 시작이 되죠. 이거 제대로 해서 MBC한테 당신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은 이거는 당신들한테 이 전파라는 어떤 국민의 공공재를 임대해줄 의미가 없어진다. 그냥 회수하겠다. 그래서 재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네. 이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연임된 그 고삼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인 PD가 얘기한 그런 문제 있잖아요. 네. 전파 사유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꾸려지면 공영방송 정상화 시점도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전파 사유화의 대표적 피해자가 바로 우리 민동기 국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단골 출연을 하고 있어요. 네. 소송만. 그 사람들은 MBC 솔직히 여기 나온 화면보다 지금 그때 뉴스데스크 화면이 더 잘 나왔습니다. 근데 MBC 그 보도국에 계신 분들 이 화면 절취하지 마십시오. 동영상이라고 이 절취해갈 가능성이 있어. 네. 그 주권 방송 그 뭐야 신은미 예. 토크 콘서트도 마음대로 이렇게 캡처했다가 예. 돈 물어주게 됐죠. 돈 물어주게 됐는데 네. 그러지 말고 이 화면이 필요하다면 국민 TV에서 사십시오. 네. 영가에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예. 미디어 오늘도 지금 MBC를 모욕죄로 네. 모욕죄였나요? 그 지금 무고죄. 무고죄. 네, 무고죄. 미디어 오늘이 건게 아주 세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은 김장겸이 전파를 사유한 게 분명하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되는 거죠. 네. 예.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윤회 씨가 식당인가? 네. 아무튼 거기서 모 방송사 사장과 사장을 만났다. 이걸 TV조선이 보도를 했어요. 거기 이제 익명으로 나갔죠. 예. 근데 미디어오늘 취재진이 모 방송사라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쫙 취재를 했죠. 예. 그래서 복수의 MBC 관계자들로부터 그거 만난 사람이 안광한 사장이다. 지금은 전 사장. 전 사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명을 박아서 보도를 했어요. 네.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그때 MBC가 그 정윤회 씨 아들 네. 그 드라마 캐스팅이라든가 네, 이런 맞아요. 거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윤회 씨가 만난 모 방송사 사장이 누구요라는 거는 저는 공적인 관심사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그거는 익명으로 보도했어요? TV조선이? 그 언론들이 가끔씩 보면은 공인이고 사회적 명망가고 그리고 굉장히 그 지위 아니면은 보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뉴스인데 왜 익명 처리하죠? 익명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양광안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았던지 또 하나는 뭔가 언론사끼리는 뭐 서로의 그런 좀 치부를 좀 눈 감아주는 저는 그런 면도 좀 후자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윤회는 공격해도 되고 언론사 모 사장은 네. 이야기하면은 뭐 하여튼 업계 선수끼리는 선수끼리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짝 발라놓으면 미디어오늘이 후속 보도를 하지. 그렇게. 뭐 하여간 저는 이런 익명 보도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자기들이 이제 소송을 피할 목적으로 뭐 보도는 해야겠고 그런 궁여지책 속에서 사실 양쪽 당사자 아니 정윤회가 누구 아무개하고 밥 먹는 게 그 뉴스가 됩니까?
늘 먹는 게 밥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밥 먹는 의미가 뉴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니 이 한쪽을 가리면은 이 어떻게 뉴스가 성립이 돼? 아니 그리고 정윤 씨가 왜 방송사 사장을 왜 만납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죠. 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공적인 관심사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안광한 전 사장을 만났다고 네. 보도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미디어오늘과 TV조선이 뭐 호위 보도를 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여러 뭐 민원연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 여러 성명도 발표하고 미디어오늘도 기사를 썼지만 MBC가 4차원에서 입장을 그렇게는 낼 수 있어요. 예. 근데 리포터나 보도를 하려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안광한이 실제로 네. 정윤회를 안 만났다는 어떤 진실을 자기들이 확보한 다음에 기자는 확인을 그렇죠. 해야지.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 작업을 거치고 리포트를 낸 게 아니었어요. 그냥 MBC의 입장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마치 팩트인 것처럼. 그래서 TV조선과 미디어에 허위 보도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웬걸?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정윤혜 씨가 나 안광한 만났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MBC가 우리를 소송을 건 뒤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정윤혜 씨가 팩트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무고로 걸어야죠. 무고 걸리기네. 네. 네. 근데 무고죄가 무지하게 세죠. 셉니다. 예, 의외로 셉니다. 그 무고죄가. 예. 명백한 그런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우기면서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을 그 한마디로 골탕 먹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 이거 무고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걸로도 우리 장겸이 형 보낼 수 있나 집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김장현 사장이 거기에 또 인발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좀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뭐 어쨌건 직전 보도 본부장이었으니까. 아, 보도본부장님이 책임 있네. 네. 그럼 자기 갑자기 화를 내고 글쎄 말이야. 왜 화를 내지? 더 센 걸로 걸어야지. 더 센 걸로. 아무튼 그 정윤혜 씨가 안광한 전 사장을 만났다고 시인을 한 그 이후에 저는 MBC가 나름대로 뭔가 입장을 내거나 보도를 할 줄 알았거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래요. 또 그동안 이제 미디어 오늘에 재직하면서 네. 우리 민동기 국장이 빅엿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MBC한테. 이번에 일거에 한번 복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소송을 너무 남발했어. 아 저희가 그동안 진짜 와 뭐 계속 틈만 나면 계속 MBC로부터 소송이 걸려가지고 일단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고 소송 비용을 말이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미디어 오늘이 대부분 이겼지만은 그래서 상처 끝에 영광이야. 상처 요즘 끝에 영광.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왜냐면 그거 변호사 승소하면은 우리가 들었던 담당했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장겸이 형님한테 저희 경영기획실장이 손편지를 손으로 직접 보내가지고 그 비용 달라 이 청구하는 내용을 얼마예요 그 규모가? 그게 이제 꽤 될 거예요. 꽤 돼요, 몇천 규모. 수천. 꽤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짝 네. 저희 장겸이 형님한테 선물로 보내드렸으니까 아. 계좌로 좀 입금해 주시면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살림살이 보탬이 좀 되겠습니다. 아 정말 MBC 역사에 쓸데없는 소송 또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모전 또 그 이전에 일단 불공정 방송 이런 걸로 아주 그 MBC를 오욕에 쩔게 만들었던 네. 이 주체들 이 바로 빨리 이제 그 속해 이제 속아내야 할 텐데 이게 참 미진해지니까 국민들도 서서히 좀 뭐랄까요 좀 실망감이 커지는 것 같고 결국에는 뭐 검찰을 동원하고 뭐 방통위를 동원하고 이걸 떠나서 내부 구성원들이 엎어야 될 텐데 없는다고 엎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최승호 PD의 그런 진단 아니겠습니까? 예. 아이 세상에 그럴 리가. 세게 엎으면 엎어집니다. 적당히 엎으려고 하니까 안 엎어지는 거지. 지금 이 물꼬를 튼 김민식 PD가 결국 대기발령을 받아서 사실상 이제 징계를
받은 셈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내부에서 좀 부글부글 끓고 있대요. 그래서 예. 16일에는 그 사내에서 뭐 방송사에서 가장 성명을 내기 어렵다는 아나운서들이 그건 네.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공동으로 네. 성명을 내서 예. 김장겸하고 플러스 신동호 아나운서국장 나가라고. 신동호. 네. 신동호 아나운서국장 지금 저 시선 집중 시선 진행하고 집중 있는 진행하죠. 네. 제2의 손석희를 노리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상당히 제 1의 신동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신동호의 시선 집중이 광고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라디오 CM은 대략 한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초 나가는데 1회 나가는데 네. 전국 방송 기준으로 8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가는데 20초. 20초.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송이란 말이야. 네. 뭐 하루만 내주세요. 그럴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얼마예요 그러면? 80만 원 곱하기 6이라면 야. 480. 곱하기 4주.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나가린데. 2천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와. 단가가 그렇죠. 한 달에 2천. 와. 아니 광고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만 나가나 광고가 막 붙잖아요. 네. 한 10개 나간다고 엄청난 치면은 거죠. 이게 그러면 뭐 2억 정도 이상은 될 거라는 네. 얘기 아니겠어요? 그럴 가치가 있는 방송인지 저는 의문이다. 김용민 브리핑만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오캣보다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미오캣도 그래도 우리 김용민 브리핑도 민동기의 뉴스바도 네. 많이들 좀 사랑해 주시고 미디어 오늘도. 미디어. 예, 그래. 뭐 쓸데없는 데 광고하지 마시고 이런 데 광고를 하셔야지. 예. 광고가 지금 딱 자막으로 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또 김장겸맨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신동호가. 뭐 지금 아나운서실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장겸하고 신동호 국장은 나가라고 하는 거 보면 창을 자기 사람 아닌 사람을 갖다 앉힐 그렇죠. 김장겸이 아니지. 또 아나운서실이 또 핵심이잖아요. 방송사의 일종의 그 얼굴이기도 하고. 네. 그래요. 하여튼 MBC에 우리 계신 분들이 분투를 하셔야 시민들이 호응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쫓아야 그래야 언론 개혁이죠. 또 그동안 또 너무 오랫동안 사실상 좀 침묵 상태였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지금 네,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검찰이나 법원이나 그쪽은 그쪽 트랙대로 현재 경영진의 문제점 제대로 파고들겠지만 근본적으로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나가라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동력을 만들어서 네. 방송사를 뒤집어 엎을 그런 권한은 또 의무는 우리 MBC 노조원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렇죠. 프리덤, MBC 프리덤을 외쳤던 그 MBC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조원분들 그거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 또 비바람 부는 날 MBC를 위한 노조의 어떤 파업을 응원하기 위한 이런저런 집회들 많이 있었어요. 2012년에 그 참여하신 분들의 두 눈이 부릅 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 그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 사 나섰다 해서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이 기회니까 절호의 찬스를 이렇게 선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김장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보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김장겸 씨 스스로도 내가 오보하면 큰일 난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같으면 김민식을 이미 해고해 버렸죠. 인사위원회 열었죠 지금쯤. 맞지 뭐. 근데 지금은 좀 주저주저 하고 있다고. 이 기회를 이용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예. 제 말이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딴 거 다 잊으셔도 좋고 신동호의 시선집중 광고에 갈 거 우리 민동기의 뉴스바 미오캣 김용민 브리핑으로 몰아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다 나왔는데? 다 했어요 벌써? 아니요. KBS 상황도 있고요. KBS는 또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대요. 네. 지금 나가야 될 분,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바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가기를 바라는 어떤 분 계시지 않습니까? KBS에서. 네. 이분은 자기 뒷자리, 자기 이제 그만뒀을 경우에 생계 대책, 퇴로 이걸 마련해 줘야 한다. 네. 근데 KBS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하. 네. 예. 아, 그렇군요. 예. 방송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소송을 많이 걸리면 네. 소송에 많이 시달리면은 이게 표현이 아주 한 달 만에 이렇게 앉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막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소송한 1000번을 소송당해야 어른이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젖도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KBS 얘기만 간단하게 하면은 지금도 뭐 고대영 사장하고 뭐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고요. 그 양대 노조하고 10대 직능 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뭐 직능 단체라면 뭐 기자협회, 아나운서 PD협회, 아나운서협회 그런데 그 국내 근무자 4,975명 가운데 3,292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은 66.2%. 근데 이 중에 88%에 해당하는 2,896명이 고대영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해서 지금 뭐 동력은 좀 갖춰진 상태입니다. 또 그래가지고 뭐 지금 14일부터 KBS 구성원들이 끝장 투쟁을 선포를 했고 또 19일에는 피켓 시위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영 사장이 출근을 할 때 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었는데 고대영 사장이 평소에 비해서 2시간 일찍 출근하는 바람에 6시 반에 출근을 하셨대. 6시 반에. 요걸 이제 아시고 네. 그야말로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고대영 사장이 출근할 때는 하진 못했지만 어쨌건 피켓 시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피켓 시위가 뭐야? 예전엔 뭐 그냥 몸싸움을 해서라도 출근 저지를 했는데. 예전에 그 기란영 사장 퇴진 투쟁할 때 그때 기란영 사장 차가 딱 들어오는데 와 올라타더라고요. KBS 조합원들이. 그렇지. 올라타가지고 막 매달리고. 전 그런 의미에서 좀 KBS, MBC가 말이죠. 공동 사장 퇴진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을 영입해야 한다. 투쟁 본부장으로. 누구요? 그 언론 노동계의 박외사. 우리 저 현상윤 국민TV 이사장님. 네. 이분은 전설이거든요. 폭력 투쟁이 우려된다.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혈 사태.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다wen사 그 정말 백전노장이거든요. 지금 나서서 전략 짜면은 제가 봤을 때 열흘 안에 두 사람 다 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 KBS의 개구멍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기 그렇지. 때문에 진입과 퇴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두 사람은 나가겠지만 한 200명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것도 없이 현상윤 이사장님께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고대영 씨가 출근할 때 문 딱 열었을 때 그 앞에 현상윤 이사장님이 가서 맞다이로 붙게 만들면 이건 난 그 자리에서 사표 낸다고 봅니다. 어이 고대영 나 현상윤 알지?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어차피 직원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 국민TV의 현상윤 이사장님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 때의 이 언론 노조의 그 어떤 힘, 동력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 폭력 투쟁. 네, 그래요. 우리 현상윤 이사장님의 그 어떤 존재감,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인다. 그냥 제가 진짜 옛 추억을 더듬어 보면 만약에 그 언론 운동계 바웬사 그분께서 지금 KBS 본부에 계셨다. 제가 봤을 때 KBS에 있는 송출 케이블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난하는데 충분히 그러실 분입니다. 또 그분은 이제 사장실에다가 코브라를 풀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또 MBC에 가셔서도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이벤트를 벌이실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한 분이 슬쩍 지나가서 한마디 던지시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노조원들이 키를 쓰고 출근 저지 일주일만 하면은 아마 사표를 낼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이 모든 그런 어떤 정답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KBS 그 노조원들이나 본부 조합원들이 굉장히 출근 투쟁을 세게 했거든요. 요즘은
그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지더라고. 이게 9년 동안 이렇게 길 들여온 거지. 까불면 좆된다. 그래서 막 해직시키고 한직으로 보내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세게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것도 현상윤이 시키는 대로만 해봐. 된다니까. 아니 일단 해보고 얘기를 해봐. 해보고. 아니, 폭력 투쟁은 지금 언론의 자유도 살아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폭력 투쟁. 그래서 우리 현상윤 이사장님의 그 어떤 과거 투쟁 역사, 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에요. 방송계의 최영희, 네. 최배달. 최배달. 일본에 최배달이 있다면 한국에는 현상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KBS 재직 시절에도 아무데나 나가서 마이크 잡고 이 개새끼들 하셨던 자료 화면이 한번 나올 법도 합니다. 네. 이 새누리당 놈의 이 새누리당 놈들의 MLL 갈춤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무당춤을 춰가지고 그래 이 개새끼들아. 제가 봤을 때 굳이 KBS 안 가도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도 있고 네. 자료 화면이 너무 많습니다. 네. 현상윤 한 칸 치고 개새끼 한번 그 찾아보시면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네. 주요 사건마다 포레스트 검프가 사진에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이해가 안 갔던 풍경 중에 하나가 네. 뭐 저기 미디어 토크 시절부터 계속 얘기한 거지만 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 항상 거리에서 많이 마주쳤던 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에 KB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그쪽에 한번 네. 패널로 와달라. 예. 나한테 이런 제의를 왜냐면 그때 길환영 사장 때였거든요. 박근혜 때 아니야, 박근혜 때. 네,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섭외를 하냐고 네. PD 분께서 한번 전화를 하라 그랬다고. 네. PD가 누구냐? 네. 현상윤 PD라고. 그래서 아니 현상윤 선배가 그 PD를 하시냐? 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네. 그 방송이 사단이 났죠. 그 밑자락을 깔아준 거야, 기란형 욕하라고. 네. 그 기란형 욕했지. 그렇죠. 그 동기형은 잘리고. 근데 야, 놀라운 게 우리 현상윤 이사장님은 안 잘렸어. 그 기란영 사장 당시 사장하고 입사 동기거든요. 예. 아니, 하여튼 KBS에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현상윤한테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출근 저지 투쟁 때 뭐 피켓팅 이런 거 저 매가리 없는 거 하지 말고 딱 한 사람 현상윤 선배 세워놓고 네. 맞다이로 붙게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좋은 이벤트로서 KBS 그 IBC 신관 네. 거기에 이제 사실은 거기로 사장이 그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신관 거기 계단 보면은 큰 넓은 광장 같은 거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링을 특설 링을 만들어. 그리고 현상윤 선배가 권투복 입고 글로브 쓰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크로 어이 고대영 한판 먹고 가지 뭐 이렇게 해서 고대영한테 네. 압박을 가하면은 그 무서워서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막 출근을 안 할 거라. 폭력 투쟁을 계속 선도. 지금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해. 이 진도는 나가야 되고 말이죠. 동차 때문에 지금 가려서 언론이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약간 지금은 좀 센 투쟁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닌데 그렇게 다들 이렇게 너무 쫄아 있어. 좀 세게 한번 들이받아봐. 응? 그런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 일생이 들이받는 일생이었던 저도 이렇게 먹고 사는데 아니 뭐 좀 어때 좀 이럴 때 광파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영방송 계신 분들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는데 네. 표현들이 너무 뭐 조태보라느니 광을 팔라느니 여러분 지금까지 농담이었습니다. 이걸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농담이었다. 오늘도 하나 이렇게 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 네, 이거 뭐 YTN은 정말 간단한데 그 지금 다른 두 공영방송에 비해서 좀 무난하게 뭐 조중희 사장이 그만뒀으니까 네. 뭐 사장 선임 국면으로 들어가서 지금 노종면 선배가 YTN 사장에 지원을 하고 지금 또 하나 지금 지원한 사람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분이 김호성 YTN 총괄상무 이분이세요. 근데 네. 이분이 현재 YTN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박진수 YTN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과 면담에서 사장이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지금 나오셨다고. 네. 그런데 나오셨는데 이분이 출마한 게 왜 문제가 되냐면 YTN의 사장 추천위원회 있잖아요. 네.
이분이 그 구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구, 네. 말이 안 되지. 사실상 그렇죠. 자기가 깔아놓은 판에 자기가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좀 이건 좀 룰 반칙 아닌가라는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이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게 네. 심지어 그분조차도 해직자 복직이 해직자 공약이에요. 복지 이거 또 시대 트렌드라는 거를 알고 있었구만. 네. 왜냐면 YTN 현안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의제를 던지시더라고. 그렇죠. 네. 얼리 어답터세요.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캐치는 하시는구나. 저는 네. 그건 좀 계속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제 보직 간부 계속 하시다가 네. 좋은 시절 아주 즐겁게 보내셨고. 네 이번에는 이제 해직자 복직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네. 새 시대에도 또 즐겁게 네. 사시겠는. 역시 얼리 어답터들이 네. 그래요. 아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해직자 복직이라는 아젠다를 그냥 세우치지 말고 해직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노조에서는 이 양반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네. 네. 노조가 반대하면 뭐 어렵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죠. 지금 또 지난 시절에 네. 아주 즐겁고 해피하게 보내셨는데 이제 와서 또 그렇게 하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우리를 기만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요. 예, 노종면 그 해직 기자의 그 사장 선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뭐 그렇게 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확실하다. 예.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 네. 그런 거를 YTN 노조나 이제 구성원들이 조금 우려해서 이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라고 봐요. 그래요. 굉장히 그 엄청난 그 결단이었고 대단한 출사표였다. 네. 그러니까 사장 선거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렇죠. 선임, 네, 사장 선임, 네. 뭐 여기에 이제 공모할 때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고 덜컥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거 노조하고도 전혀 논의한 게 아니고 뭐 네. 당연히 뭐 저기 뭐 무슨 권력에 계신 분들하고 뭐 논의한 바도 없을 테고요. 저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승부수를 던졌구나. 근데 사실은 노종면 해직 기자가 YTN 사장이 되면은 뭐 본인의 어떤 그런 뭐 YTN 복귀 그 의미로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자체는 정말 해직 기자가 사장이 된다. 이 상징성이라는 네. 의미는 매우 크다. 언론사에 진짜 길이 남을 네. 연장면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더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은 짊어지겠지만은 워낙 지금 언론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저는 뭐 기본만 해도 굉장히 큰 박수를 받으면서 그 임기를 마칠 수 있다고 보는데 노종면 우리 해직 기자는 또 국민 TV에 계셨던 그렇죠. 분이시기도 하고 그분께 이제 재직 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해직 기자로 있을 때 네. 기자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마 2010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재보궐 선거가 2009년이었나 그 인천 부평에서 있었는데 예. 그 당시 저 종면 형이 부평 사셨어요. 맞아요. 그 부평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노종면 동지 이러면서 혁명 동지 하듯이 그 노종면 동지가 동지 이러면서 부평의 아들 동지 부평의 아들. 그랬더니 차분하게 듣던 노종면 동지가 저는 부평의 아들이 아니라 YTN의 아들입니다. 이한말로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여튼 참 멋있는 이런 태도다. 이게 우리 정상근 동지는 집이 어디예요? 저도 인천, 네. 어디? 아니면 간석동 좀 됩니다. 간석동의 아들 전동지. 저는 우리 엄마 아들입니다. 노종면 기자, 해직 기자, 해직 기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살아왔던 고난의 세월들을 일거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즐거운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뭐 본인 개인 사에서도 좀 그러시지만 그분이 이제 되시면은 뭔가 이
이명박근혜 9년의 그 언론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청산되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 진짜 뭐 이런 권력 해바라기 언론이 되길 바란다, YTN이. 그렇다면 김호성 씨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살아온 삶이 늘 그런 삶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언론의 어떤 정석을 회복한다. 그 차원이라면 노종면이 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은 아주 그 결이 단단하신 분이고요. 반듯한 분이니까 YTN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 노종면은 돌발 영상을 만들어낸 돌발 그렇죠. 영상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YTN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냈던 채널 이미지를 확 살렸던 그 주역이기 때문에 아마 노종면 사장 시대가 열린다면은 YTN은 또 그동안 계속 바닥을 치던 그런 상황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경기 방송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예, 그 관심이 얘기를 많아요, 여기가. 네,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달 5월 25일에 경기 방송 관련 보도를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경기 방송에 입사한 신입 직원 7명이 모두 회사를 나갔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기사였거든요. 이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또 방송사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이 일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네.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막내 기수들이 회사를 전부 다 나간 셈인데 이 퇴사의 경위도 대동소이하다라는 제보를 들어서 네, 저희 송가영 기자가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송가영 기자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 방송사가 진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고구마 줄기. 네, 뭐 캐닥 계속 나오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뭐 대충 뭐 계략적인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이 막내 기수들을 뽑을 때 뭐 채용 수습 기간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줄 알고 이분들이 지원해서 뽑혔는데 뭐 일단 계속 조건이 계속 걸렸다고 해요. 뭐 3개월 인턴 후에 2명 채용, 그 다음에 수습 기간 6개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결국엔 9개월 뒤에는 정규직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정규직이 안 됐다고 합니다. 희망 고문을 시켰구만. 네. 그러면서 이제 착취를 하는 거야. 네. 노예로 만드는 거고. 그렇죠. 게다가 또 능력이 미달되면 퇴출된다. 이런 뭐랄까요? 서바이벌 평가?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바로 착취고 네. 노예로 만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뽑히고 나서도 잠을 한 2-3시간밖에 계속 못 자고. 네. 게다가 또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다가 휴일은 주 1회인데 그나마도 못 쉬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서 버텼는데 돌아온 게 1년짜리 비정규직 계약서였대요. 그래서 아니 그 비정규직 계약서를 뭐 설령 그거를 사인을 했더라도 또 1년 뒤에는 또 정규직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착취 구조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고 하면은 그 선임 그리고 임원들 대리운전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네. 술 먹고 나와서 뭐 운전해라고 하면은 나와가지고 운전하고 또 출근도 같이 시켜주고 그런 것까지 해줬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뭐 정규직 전환이 물 건너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으로 계속 굴렸던 거죠. 야, 이거는 사실 방송사가 다 개별 어떤 언론사 같지만은 네. 이게 엄청난 그 감시와 감독을 받거든요.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진영이 구축되지 않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막 경기방송은 뭐 제멋대로 경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경기방송 측에서는 다 기자들 동의를 받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동의를 받는다는 게 무슨 그런 아니 그쵸, 동의를 안 아무 할 의미 수가 없죠. 없잖아. 동의를 안 하면 회사에서 쫓겨나는데. 아니 네. 예전에 내가 극동방송 들어갔을 때 서약서를 쓰라고 하더라고. 아. 서약서가 뭐냐면은 무슨 뭐 어디 데모에 안 간다. 데모에 안 간다. 심지어 술 담배 안 한다. 뭐 여기까지.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물론 그 당시에는 뭐 회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 동의를 했지만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술 담배 난 그 당시 술 담배 안 했어요. 네. 네. 그동안 정말 종교적인 이유로 쭉 안 하다가 지금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종교적인 이유로 술 담배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믿게 된 것이 총선 출마했을 때 그때 신은 없다. 그런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뒤로는 마시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고혈압 당뇨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길
이 절묘한 조화. 네. 신은 있다. 네, 그래서 목사의 길을. 요즘 신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쨌건 뭐 이렇고요. 근데 이 기사를 딱 내고 보니까 그 후속 기사도 계속 냈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되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2012년에 뭐 사원의 25%를 정리해고를 했는데 또 그때 또 사장이 받았던 연봉이 1억 4,9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 뭐 찍어내기 식으로 정리해고를 했다고 하고.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는 여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송가연 기자가 이거를 계속 취재를 하면서 그쪽 경영진하고 계속 연락을 했대요. 네. 제발 좀 답을 좀 달라.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달라. 아, 그동안 이제 반론을 듣고자 끊임없이 접촉을 했는데, 네. 근데 그쪽에서는 근데 반론은 뭐 회사 차원에서 반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직원들 동의 받아서 한 거다. 뭐 이 정도가 다였고, 그다음부터 뭐 연락을 잘 안 받았대요. 그래서 뭐 몇몇 분들한테 주요 경영진 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다 했는데 연락이 안 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경영지원국장이 그 현 아무개 기자라고 해요. 이 기자인데 경영지원국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면서부터 경기방송에 뭐 정리해고가 뭐 된 것 같아요. 그 해에. 그리고 또 뭐 그 노동 조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어쨌건 이 사람한테 뭐 전화, 문자, 카톡 다 보냈는데 그때는 별말이 없더니 갑자기 저희 기자한테 욕설 문자를 보냅니다. 송가연 기자한테. 근데 그 내용도 진짜 유치해요. 뭐 그 회사는 공휴일, 근무 시간 외에 저녁 시간 개념이 없는 회사인가 봅니다. 혹시 연봉 얼마나 받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아픈 부분이 찔렸네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너보다 25년은 더 기자 선배이나 너라는 말 썼어요? 네. 인생 선배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몇 가지 심한 문자를 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기자가 아닙니다.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편협주의. 그리고 그냥 꺼지세요. 이런 아니, 내용도 있고요. 사실 그런 건 말로 해야 되거든. 네. 그 증거가 상대가 녹취 안 한다고 판단됐을 때 말로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문자로 문자로, 보내가지고 증거로 남겨놓는. 네. 야, 참. 그리고 뭐 지랄 뭐 이건 것 같은데 GX가. 네. 하여튼 저희 송가연 기자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대요. 예. 그냥 송가연 기자가 그때 연락을 했던 이유는 송가연 기자가 보낸 문자가 이거였거든요. 사측 입장을 묻고 싶다. 전화를 좀 받아달라. 이거였는데 갑자기 이런 욕설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사측 입장이네. 아, 지랄. 그걸 몰랐네. 꺼져. 연봉 얼마 받고 그렇게 일하냐.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분이 지금 그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보내신 그 경기방송의 그 고위직 그분의 심리는 지금 지상파 방송의 그 제어가 시즌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요. 심경이 무척 복잡할 거라고 판단되고 만약에 이런 사실이 논란이 돼가지고 CCBB가 가려져서 경기방송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굉장히 곤란해지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개인이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기 휘하에 있는 조직원들한테 야 너희들 제어가 못 받으면 방송국이 없어져. 너희들 직장이 없어져.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공동전선을 펴야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리포트를 했어요. 뭐 저희가 했던 보도에 대해서 경기방송 미디어는 왜곡 보도 유감 강경 대응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송출했습니다. 자기 그 지상파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저희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특정 기자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경기방송을 표적 삼아서 전체적으로 부도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등. 그만둔 사람 중에 한 명이 미디어오늘 손가연 기자와 가깝다. 네, 친분이 있다. 근데 송가연 기자는 그 사람을 기자가 된 이후에 알았답니다. 이 보도에서는 마치 이제 송가연 기자가 뭐 대학교 때부터 친한 사람이랑 이렇게 짜가지고 한 것처럼 됐는데 뭐 그 사람이랑 안게 기자가 된 이유였다고 하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뭐 친한 친구의 제보더라도 제보가 사실이면은 충분히 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런 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에 대해서 왜곡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경기방송 종사원분들은 지금은 또 그 사람의 권력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냥 깜빡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구조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 사람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같이 뜻을 모아서 그 사람 내쫓으면
해결돼요. 뭐 그냥 내쫓으면 안 되지. 뭔가 잘못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자기들이 가까이서 보고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정말 나쁜 짓이라면은 저 사람 이건 방송사의 임원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뜬 모아서 내쫓으면은 깔끔하게 해결돼요. 괜히 그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분화방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뭐 연봉 얼마나 받고 그렇게 일하냐 막 이런 식으로 저희의 아프부부를 이렇게 후벼파고. 그렇죠. 아, 특히 근데 제가 미디어를 와가지고 제일 많이 그 기자들을 취재를 하잖아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너 몇 년 차야? 네. 뭐 내가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보다 뭐 25년은 더 기자 선배이나 뭐 인생 선배인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요즘 그 10대, 20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나일리지라고. 아 나일리지. 나일리지. 네. 뭡니까? 나이가 마일리지처럼 뭐 이렇게 너 행사를 나이 몇 하냐. 살이야? 너 나보다 많아? 이런 게 바로 이 꼰대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꼰대들을 일컬어서 나일리지라고 부릅니다. 나일리지. 나일리지가 많아서 좋겠다. 네. 이 인간들. 좋겠다. 예. 네, 그래요. 어쨌건 네. 아이고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거는 일반 직장이 아니라 방송사는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위임받아서 네. 운영하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당한 취재에 대해서 뭐 지랄이니 뭐 시정잡배니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행태. 여기서부터 뭐 품격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다. 이 사람한테 권력 맡기는 것이 전파를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하고요. 그 의문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이게 개전해정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냥 저는 전파를 회수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이런 인간들이 다 배제된 가운데 좋은 또 경기 지역 민영 방송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못해요? MBC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도저히 조직이 개전해정이 없다. 그럼 전파를 회수해야지.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거기 그 구성원들 다 실업자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에게 또 건강하고 정의로운 방송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다시 토양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정의의 구현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나이트 클럽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라디오로 할 때, 그 오디오로만 할 때는 정말 뭐 김밥 먹다가 방송하기도 그렇죠. 네. 완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들어오고 조명이 들어오고 각자 봐야 하고 또 이 네. 의자가 파손될 가능성까지 염려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얼었습니다. 네. 다음부터 그냥 플라스틱 의자를 갖다 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고양되고 성숙된 방송을 약속드리면서 광고 많이 해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미디어 오늘 많이 또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정말 이 시대 빛과 소금과도 같은 매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금으로 제작이 됩니다. 참기름으로 제작되는 신문이 있다면 네. 소금으로 제작되는 신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빛이 많은 신문사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빛이 아니라 빛이에요, 빛. 예. 네. 그래요. 미디어 오늘 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후원회원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요. 우리 미디어계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또 확장할 수 있는 기기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석윤 기자님 네. 그리고 우리 민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